톰리는 비트코인 ETF 승인되니까 또 이 CNBC에 나와가지고 예상했습니다. 야, 올해 15만 가고, 자, 5년 내 최대 50만 달러 간다. 6억 5천만 원 간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알고라닌 미국 비트코인 ETF 11년 만에 승인이 됐습니다. 기관 돈이 옵니다. 촬영 시각은 1월 11일 낮 12시경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 마침내 승인됐습니다. 이게 공식 SEC 문서입니다.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해가지고 인트로덕션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hereby are approved on. 네, 드디어 approve 승인됐다. accelerated basis 신속하게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by commission 위원회에 따라서 드디어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자, 다만 겐슬러 위원장은 공식 성명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비트코인 ETF는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은 승인하지 않았다. 뭐라고 얘기했냐? We did not approve or endorse Bitcoin. 비트코인은 승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겐슬러 위원장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때 한 번도 ETF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ETP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ETP는 Exchange Trading Product, 상품입니다. 그리고 ETN은 노트예요. 네, 증권, 채권. 그리고 F는 펀드죠. 그러니까 ETP가 ETN과 ETF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ETF라는 말은 죽어도 쓰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ETP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써서 네, 공식 성명서에서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승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 만장일치 위원이 5명이 있거든요. 자, 위원회 조직은 각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는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 조직 다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보자면 자, 5명 가운데 만장일치였으면 좋겠지만, 네, 2명은 반대, 3명은 찬성했습니다. 당연히 그 찬성한 1명은 바로 크립토맘이겠죠. 크립토맘이 비트코인 ETF 승인을 축하하면서 올린 것을 보면, 굉장히 약간 인상적입니다. 지금은 반성의 시간이다라면서 왜 지금까지 끌어왔냐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축하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면서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는데요. SEC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ETF 신청사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크립토맘입니다. 하지만 다른 2명은 반대했습니다. 왜? 비트코인 현물은 사기 및 조작 대상이며 워시 트레이딩도 만연하다. SEC 투자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2명의 위원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2명은 민주당 쪽이니까 반대, 2명은 공화당 쪽이니까 찬성, 크립토맘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키는 누가 쥐고 있냐? 겐슬러 위원장이 쥐고 있습니다. 자, 통과됐다는 얘기는 겐슬러 위원장 역시 찬성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SEC 겐슬러 위원장은 BTC 현물 ETF 승인에 투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대2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2차례에 걸쳐서 다 코인 투자 조심해야 된다. 암호화폐 위험한 거야. 라고 트윗을 하면서 코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그런데 왜 승인을 했을까를 보자면요. 이겁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대할 때 궁금해했던 지점이 뭐냐면요. 야, 비트코인 선물 ETF 있잖아. 근데 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을 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SEC 성명서를 보면 왜 승인했냐라는 결정에 CM이 선물 시장의 영향력 및 시장 감시 효과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도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자면요.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궁금해한다. 비트코인 선물 ETF 있는데 왜 현물 ETF는 안 되는 거야? 바로 그 궁금증을 가지고 법원으로 들고 간 곳이 그레이스케일이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GBTC라고 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 비스무리한 상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GBTC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환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비트코인 가격과 GBTC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수급 효과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다가
거래된다가요. 어떤 때는 할인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이걸 ETF로 전환하고 싶고 그래서 전환할게요 라고 했더니 SEC가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간 겁니다. 야, 비트코인 선물 ETF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가 달라? 근데 왜 현물 ETF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명서에 SEC 위원장의 성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법원의 법률 해석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 23년 3월까지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표현 절대 안 씁니다. 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 규칙 변경 19B4조 양식 승인을 반려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GBTC의 현물 ETP 전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있었던 패소가 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원은 SEC의 반려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루트는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 및 거래에 대한 승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법원이 이미 이렇게 판결했는데 여기서 또 거부한다? 그러면 아마 SEC는 또 줄 소송에 시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라고 한 거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이플레이코라고 하는 분을 제가 텔레그램에서 팔로잉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승인 성명문을 번역본을 한번 게시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하고 싶지 않긴 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다. 금 ETF를 한 경험이 있어서 비트코인 ETF도 잘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SEC가 비트코인을 보증하거나 하진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SEC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이나 랜섬웨어 지급 용도 따위로 쓰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과는 달리 실제 사용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해주긴 정말 싫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안 해주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트코인은 위험한 거고 비트코인 ETF는 그 리스크를 충분히 안고 투자해라 라면서 투자자들에게 계속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코인로드는 축제 분위기고요. 제가 비트코인 아카이브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팔로잉하고 있는데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The Whole New World라고 해서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ETF 출시 전과 후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름 돋는 건요. 15년 전 오늘 그러니까 1월 10일 현지 시각으로 할핀이 한때 사토시라는 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트윗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러닝 비트코인. 이분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노드를 돌린 분이거든요. 비트코인을 트윗을 한 지 15년이 지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그리고 의회도 비트코인 ETF 승인을 축하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장도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축하를 했고요. 자, 이게 그렇다면 우리 코인러들만의 설레발인가라고 보면 아닙니다. 제가 주요 경제 신문을, 경제 뉴스, 경제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갖고 왔습니다. 블룸버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파이낸셜 뉴스, CNBC, 야후 파이낸스 모두 비트코인 ETF 승인이 헤드라인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ETF가 승인됐을까요? 신청했던 계속 수정 신청본을 냈던 11개의 업체의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블랙록, 아이쉐어즈입니다. 발키리, 아크 21쉐어즈, 인베스코 갤럭시, 바네크, 위썸트리,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자, 서류 작업만 나왔습니다. 속속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19B4 냈고 S1 내고 있고요. 이 모든 업체들이 다 내고 있어서요. 이제 내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11일부터 거래소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과 발키리 ETF가 나스닥에서 거래를 합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 웹사이트는 공식 오픈이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ETF가 거래가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은요, 내일 그러니까 거래가 될 때 이 GBTC를 ETF로 전환해서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요, 아크 21쉐어즈, 인베스코 갤럭시, 바네크,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등 6개 ETF가 거래가 됩니다. 이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약간 되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운용사인데, 트윗에 이 푸사를 이 레이저 아이로 바꿨어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쪽에 뛰어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예뻐해줘. 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죠.
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업비트나 빗썸 거래하다 보니까 이 거래소와 이 증권사가 헷갈리는데요. 이걸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ETF는 주식이니까 한국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을 매매하는 거거든요. 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그다음에 시카고 옵션거래소. 이 세 곳의 ETF가 상장돼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있는 ETF를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매수매도 주문을 넣는 거죠. 그 가운데 미국 개미들의 친구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한 빨리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적은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모든 그 투자자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로빈후드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수료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한데요. 블랙락이 0.3 내놨어요. 근데 또 낮췄습니다. 아크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이렇게 자꾸 낮추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역마진 수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혹시 초기 경쟁 끝나고 나면 약간 시장 잡아먹고 나면 다시 수수료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일단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수수료 인상 안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트와이즈는 기부액을요. 우리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해서 기부액을 5%에서 5%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게라고 했는데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10%를 올렸습니다. 과연 어떤 곳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가장 뭔가 매력적인 건 뭐냐면 물론 그 회사의 네임밸류도 있지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물론 뭐 1,6개월간은 뭐 무료 뭐 이런 거 선언한 거 있지만 정상적인 수수료로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 1.5 얘는 배짱입니다. 우리 GBTC 우리 65만 개 있어. 일단 이제 물량으로 밀어붙이니까 얘네는 가장 높은 수수료를 냈고요. 자, 해시덱스 0.9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블랙락 0.25로 낮췄습니다. 자, 다 죽으란 얘기죠. 이 블랙락 같은 경우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곳이고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선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곳인데 여기가 0.25 내놨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요. 그러면서 비트와이즈는 0.2를 내놨습니다. 여기가 가장 낮은 수수료를 내놨죠. 수수료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자, 경쟁은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밖에 없죠. ETF 수수료가 20bp 0.2%면 ETF 중에 가장 저렴한 상위 20%다라고 합니다. 보통 ETF 상품이 처음에 나오면요. 좀 비싸요, 수수료가. 왜냐하면 운용사들도 초기에 신상품 내놓으면 좀 마진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ETF, 비트코인 ETF는 나오자마자부터 수수료 경쟁이 붙어가지고 왜 시장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ETF의 특성이 뭐냐면 일단 규모가 커야지 앞으로도 잘 되거든요. 이게 다다익선입니다. 처음에 커야지 그래야지 돈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니까 더 커지니까 또 돈 들어오고 이런 뭔가 그 부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지 초반에 시장 못 잡으면은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경쟁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1등인 블랙락은 들어왔는데 2등인 뱅가드는 언제쯤 들어올까? 아직 계획 없다라고 합니다. 내재 가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 뱅가드를 만드신 분이 존 보글이에요. 이분도 역시나 뭐 가치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약간 제이미 다이먼처럼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뱅가드 같은 경우에 사실 인덱스 펀드 1등 회사였거든요. 근데 ETF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왜? 그 존 버글의 신념이 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하게 만들면 장기 투자를 못 하잖아. 투자자들이 라고 해서 ETF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ETF로 흘러가다 보니까 뱅가드도 ETF 시장에 진출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2등입니다. ETF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승자가 될까? 바네크 CEO는요. 승자 독식 아닌 점유율 분산 형태일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바네크의 희망사항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닥 유리한 위치가 아니에요. 보면은 바네크라는 이름이 이 투자자들은, 크립토 투자자들은 알지만 보통 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블랙락, 피델리티 여기에 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 바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0.25라서 수수료가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완전 낮은 것도 아니에요. 블랙락보다는 네임밸류 좀 떨어져요. 하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우리 바넥 CEO님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굉장히 운용 자금이 쪼그라드는 ETF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금 유입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이 팩토마인드의 네이선 님이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게 12일이 아니라 11일부터 거래가 되는 것도 호재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ETF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는 그날 집계가 안 되고 그 다음날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일 하루 지나서 금요일날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금요일날 돈이 얼마나 ETF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반영이 월요일날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붕 뜨잖아요. 그런데 목요일부터 거래가 되면
그 목요일날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금요일날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비트코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시장 거래소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도 늘 수 있죠. 아, ETF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투심에 긍정적인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오네? 이러면 오히려, 이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셀더 뉴스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펼쳐지는 분위기는 11일부터 거래 시작하는 건 상당히 자금 유입의 호재다. 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은 기관들이 다 투자를 할 것 같냐, 기관 돈이 들어올 것 같냐라고 하는 건 무엇보다도 이 포트폴리오 투자 측면입니다. 사실 분산 투자를 해야지 투자 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은 높이거든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할 때 이 분산 투자되는 자산의 속성이 뭐냐면 다른 자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자산이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60, 40,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표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60, 채권 40.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을 5%만 추가해도 수익률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14년부터 23년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하지 않은 60, 40 포트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 71%. 나쁘지 않죠.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BTC 5%만 추가해도 누적 수익률이 157%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편입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관들의 그간의 비트코인 투자 니즈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돈나무 언니가 이미 우리는 주 연기금, 주 재무부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연기금 같은 것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거래 위험 때문에 투자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ETF라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 수단이 생긴 거잖아요. 비클이.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이미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만약에 401k 같은 것들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다고 보면 비트코인 ETF로 돈이 들어올 돈은 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저는 이게 너무 세게 나가는데 싶어요. 일단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노트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첫 거래일에 40억 달러, 5조 넘게 들어온다고 전망했습니다. 첫날. 그럼 ETF 기록 깨는 거예요. 발키리 공동 설립자는 첫 주에 50억 달러 유입을 전망했습니다. 첫 주에 40억 달러, 첫 주에 50억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연내 150달러 전망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아마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느껴지면 하여간 연내 150달러, 155달러. 그리고 앞서서 스탠다드 차타드 보고서 있었거든요. 많게 1000억 달러까지 들어올 수 있답니다. 1000억 달러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진짜 1000억 달러 전망도 있어요. NH투자증권은 중장기적으로는 금 ETF 비스무리하게 1000억 달러까지 들어올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일단 짧게 보자면 16개월은 200억 달러 전망하고 있다라고 해서 돈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1,400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액의 3배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간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물 ETF 형태로 했더니 비트코인이 더 많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ETF가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제도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만 항상 말씀드리죠. 이 단기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이미 ETF 승인 뉴스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트코인 가격이 승인 났는데 왜 안 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선반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4.85만 달러의 저항선이 생겨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47,000 뚫고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뉴스에 팔아라고 해서 저는 더 많이 밀릴 수도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오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떨어졌지만 그닥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고래는 언제나 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내 만회하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동안 14,000개의 비트코인을 고래들은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바네크 CEO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네크가 ETF를 출시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 같을 수도 있지만 4월 반감기 우리에게 남은 호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쿼드러플 호재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24년에는 첫 번째가 비트코인 ETF 승인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4월 반감기. 네, 반감기
가격 상승 기대가 되죠. 그리고 5월, 네,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5월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 크립토 지지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은 크립토 지지 후보가 아니더라도 크립토에 대한 약간 우호적인 공략을 해야지 뭔가 표심을 잡기 때문에 우호적인 공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반감기까지는 비트코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ETF 효과는요, 네, 장기로 봐야 됩니다. 장기로. 그러면서 21 쉐어즈, 여기도 역시 ETF를 신청한 곳이니까요. 상장은 즉각적이나 상장 바로 당장 내기라죠. 효과는 몇 달 후에 보일 거다라고 했습니다.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길게 봐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예상한 곳이 스탠다드 차타드잖아요. 승인 후 3개월 동안 1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면 연말까지, 네, 1000억 달러. 너무 좀 세게 본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효과는 장기로 봐야 되고요. 장기로는 무조건 갑니다. 조정 와도 비트코인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다라면서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전망을 했고요. 톰 리, 영원한 강세론자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지난해 가장 시장을 잘 맞춘 사람이 바로 펀드스트레이트 창업자 톰 리입니다. 이분이 1년 내에 15만 달러 갈 수 있다.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CEO는 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톰 리는 비트코인 ETF 승인되니까 또 CNBC에 나와가지고 예상했습니다. 야, 올해 15만 가고, 자, 5년 내 최대 50만 달러 간다. 6억 5천만 원 간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톰 리의 전망이 맞을까요? 어쨌든 기관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비트코인 ETF가 될 것 같아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장기로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